지난해 누리호 2차 발사 성공에 이어서 얼마 전엔 3차 발사까지 성공을 했죠. 앞으로 2027년까지 3번 더 누리호를 발사시켜 본다는데요. 이렇게 올해 우리나라의 우주항공 이슈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앞으로 더 발전해 나갈 우주과학 기술이 기대가 되죠. 자, 그리고 이 한가운데에 든든하게 자리하고 있는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이 있습니다. 우주항공 육해공 방위산업을 다 아우르고 있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전신 어딜까요? 네, 이제는 조금 지겹기까지 한 참 어디도 안 빠지는 오늘도 역시 삼성입니다. 1975년 삼성의 창업주 고 이병철 회장이 남베트남의 패망을 보면서 방위산업의 중요성을 깨달으면서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요. 국내 방위산업을 직접 키워야겠다는 마음으로 1977년 삼성정밀공업이라는 회사를 만들게 됩니다. 이 삼성정밀공업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시초입니다. 1984년에 155mm 자주포도 만들어내면서 이 방위산업의 의지를 조금 보여줬다가 1987년에는 항공까지 손을 뻗게 되는데요. 아예 삼성 항공산업으로 이름까지 바꾸면서 이제는 좀 항공업에 집중하겠다고 밝히죠. 삼성 항공산업이 된 후 헬기도 개발하고 항공우주연구소도 세우면서 바로 요 해에 증권거래소에 상장도 합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주가가 시작이 되는 거죠. 상장 이후 삼성 항공산업은 나름 굵직굵직한 성과들을 보여주는데요. 1994년에 중형 항공기 사업 주관사에도 성장이 되고 1995년 F-16 전투기도 제작하면서 기업을 잘 이끌어 왔었는데 문제는 역시나 1997년 그 어떤 기업도 무탈하게 피해갈 수 없었던 IMF입니다. 여유롭지 못했던 정부는 항공업에 너무 과잉 투자가 심하다고 판단하면서 삼성 항공산업을 항공업에서 손을 떼게 하고요. 항공 부분은 새로 만들어지는 항공우주산업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2003년 삼성 항공산업의 상호명을 삼성테크윈으로 변경합니다. 이때 삼성테크윈은 방산뿐만 아니라 항공기용 엔진이나 디지털 카메라, 반도체 같은 디지털 분야도 다뤘어요. 하지만 200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매출이 상당히 부진해지면서 2009년에 디지털 카메라 사업 부문을 아예 분할하기도 하고 2011년 핸드폰 카메라 모듈 사업은 아예 중단하기도 하면서 사업을 조정하려 했는데요. 역부족이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아, 삼성 얘기 그만. 하나 언제 나와요? 네, 이제 나옵니다. 1952년부터 한국화약을 설립하면서 방위산업에 뛰어들었었던 하나. 1974년엔 아예 방위산업체로 지정되면서 천무로켓이나 현무미사일을 개발하면서 꾸준히 입지를 다져왔었는데요. 2001년부터는 대우전자의 특산사업부를 인수하면서 방산사업본부를 세우는 등 방산 분야 몸집 부풀리기에 힘을 쓰기 시작했죠. 그리고 2014년 삼성은 계열사 정리 차원에서 삼성테크윈을 하나에게 팔고요. 하나는 방산 분야의 야망을 보이면서 삼성테크윈을 사들입니다. 이때 삼성테크윈뿐만 아니라 삼성탈레스의 지분도 인수하면서 하나의 하나테크윈과 하나시스템을 각각 만들죠. 삼성에서 하나로 넘어온다는 발표가 났던 2014년 11월 26일 삼성과 하나의 희비가 교차되는데요. 삼성테크윈은 바로 하한가로 뚝 떨어지게 됩니다. 전일 종가보다 약 15%나 떨어진 28,850원으로 폭락하게 되죠. 하지만 그에 비해 하나는 계열사 전반적으로 주가가 올랐는데요. 이 하나의 핵심 사업이 방산이랑 석유화학이잖아요. 삼성테크윈의 항공기 엔진 분야에다가 하나의 미사일, 무인기 같은 항공 방산 부문이 합해지면 굉장한 항공 방산 시너지 효과가 나올 것이다 라는 기대감에 주가가 올랐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2015년 7월 1일부터 삼성테크윈이 하나테크윈으로 변경돼서 거래되기 시작합니다. 주가는 사실 그 이후로 별다른 이슈 없이 흘러가다가 2016년에 잠시 반등의 모멘텀이 찾아옵니다. 2016년에 하나테크윈의 매출액이 3조 5,188억 원으로 전년 대비 34.9% 증가한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실적이 이렇게 많이 개선되니까 10월에는 주가가 67,000원까지 오르면서 전년의 배 이상 오른 모습을 잠시나마 보여줍니다. 요런 때가 그때 살 걸 모멘트냐고요? 아직 아니에요. 이 반짝 반등이 오래가지 못하고 2017년부터 뚝뚝 떨어지게 되거든요. 2018년에도 별다른 반등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2만 원대 초반까지 뚝 떨어지게 되는데요. 원인은 방산 사업의 수주 부진, 항공기 엔진 부품 사업의 비용 증가, 그리고 방산 비리 문제 때문이었죠. 그러던 2018년 4월
항공우주와 방산 분야의 시너지를 극대화시키겠다는 목표를 다시 내세우면서 하나테크윈을 지금 우리가 거래하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로 상호 변경합니다. 한참 걸렸다. 이름 참 많이 바꿨네요. 자, 그렇지만 이름 한번 바꿨다고 주가가 반짝 오르진 않죠. 자회사를 분할한다는 이야기, 하나탈레스 지분을 인수했다는 이야기, 그럴 때마다 잠깐씩 관심이 쏠리긴 했지만 실적이 대부분 좋지가 않아서 주가에 항상 걸림돌이었는데요. 2020년 3월에는 장중 14,000원까지 떨어지면서 역사상 저점으로 곤두박질 칩니다. 자, 바로 요때! 오늘의 그때 사고 포인트 요때였습니다. 요때 사놓고 2022년을 맞이했으면 상당한 수익을 냈을 것 같은데요. 2022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발발했죠. 그러면서 방산 사업 수요 당연히 증가했고요. 폴란드와 K9 자주포와 천무 미사일 등을 계약하면서 이 주가가 빠르게 급등 흐름을 탔습니다. 게다가 이 급등 흐름이 아직 끝나지가 않았잖아요. 2023년 올해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주가가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게 굉장히 인상이 깊은데요. 지난 4월 21일 장중 11만 2천원 최고점을 찍었잖아요. 올해 윤석열 대통령이 방산 세일즈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밝혀왔죠. 게다가 우리나라 우주산업에서 또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누리호까지 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번 3차 발사를 비롯해서 6차 발사를 성공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미래 먹거리를 우주산업에서 제대로 찾은 것 같죠. 불과 얼마 전이었던 코로나 시국을 맞이했던 2020년 초에 만원대였던 주가가 2023년인 지금 10만원대를 달리고 있습니다. 방산과 함께 우주산업에서 입지를 제대로 다지고 있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성과가 이 누리호처럼 굉장히 눈이 부신데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앞으로도 이렇게 빛나는 성과 보여줄지 누구보다도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세계 7번째 우주 강국이라고 하지만 앞선 국가들과 아직은 격차가 있다고 하거든요. 우리나라가 가진 인력이나 산업의 인프라 똘똘 뭉쳐서 세계적으로 더 돋보이는 우주 강국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그 누구보다도 넓은 곳을 지향하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였습니다.